6월 17일 오늘 화요일이죠. 예, 주간 MPB 경기들 6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있었던 메이저리그는 적중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역배가 오지게 뜨는 그런 날이었고요. 예, 그래도 뭐 피해서 잘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키스가 오늘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겼죠, 그죠? 예,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 녀석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주간에 니폰 햄승, 소뱅승 잘 들어와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양키스만 이겼으면 올킬인데 조금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MPB 경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MPB 최근에 교류전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MPB 교류전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약간 좀 거품이 있다. 그래서 퍼시픽 리그 타자들 만났을 때 좀 좁혀지는 케이스가 은근히 좀 있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퍼시픽 리그가 조금 강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퍼시픽 리그가 이제 홈에서 경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홈팀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센트럴 리그 팀들이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홈발이 좀 변할지 좀 궁금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지지난주에 센트럴 리그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센 리그가 홈 승률이 좀 괜찮긴 괜찮았거든요. 올 시즌 MPB는 홈 승률이 좋은 팀들이 좀 많고 특히 교류전에서 그런 부분이 두드러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대 니오넨 보겠습니다. 요미우리는 지난주에 원정 6연전을 치렀고요. 1승 1무 4패. 요미우리는 원정과 홈의 어떤 격차가 엄청나게 큰 팀이죠, 그죠? 올 시즌 홈에서는 플러스 10개, 19승 9패로 아주 좋다. 원정 가면 이제 빠따가 특히나 좀 아쉬워지는데 원정에서는 마이너스 10개, 12승 2무 22패로 홈 원정 차이가 정말 극심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오늘 홈으로 돌아오니까 조금 나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미우리는 뭐 빠따기 대치도 조금 낮은 편인데다가 지켜서 이겨야 되는데 오타도 약간 좀 불안하고 최근에 경기력은 좋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예. 반대로 니오넴은 올 시즌 또 원정에서 좀 더 잘하고 있어요. 예, 원래 홈에서 굉장히 극강인 팀이고 원정에서 조금 좀 아쉬웠던 팀인데 올해는 원정에서 17승 2무 8패로 원정에서 플러스 9개를 찍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냥 니오넴은 최근에 분위기가 그냥 좋아요. 빠따감이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일요일 날 역전승은 진짜 정말 이걸 어떻게 역전했지? 싶은 경기를 역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5승 1패로 홈에서 5승 1패로 좋았다. 올 시즌 원정 성적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정도는 좀 말씀드릴 만하겠죠. 자, 오늘 선발은 이노우에 하루토가 나옵니다. 아우 달매기 형님 고맙습니다. 이노우에 하루토 최근에 조금 좀 폼이 떨어져 있어요. 실점들이 꾸준하게 나온 지 좀 오래됐거든요. 3실점, 2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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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실점 직전 경기는 헤드샷 퇴장 당했죠. 소뱅 전이었고 이 경기가 터질 뻔했는데 불펜들이 얼추 좀 던져가지고 경기가 좀 비벼졌던 그런 경기고 이렇게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폼이 한번 오를 시기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죠? 이노우에 하루토 그래도 나름 또 감이 있는 친구기도 하고 근데 오늘 조금 상대를 너무 빡세게 만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니오넴이 타격감이 시즌 내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매섭게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노우에 하루토 호투 타이밍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좀 하나 더 부연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주말에 니오넴이 히로시마를 홈에서 만났었는데 이번 3연전에서 승리한 두 경기들을 보시면 모리쇼에이 그리고 도코다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죠. 자완들을 상대해서 점수들을 많이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노우에 하루토도 썩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 터지는 수준까지는 좀 안 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래도 퀄스급 원저리는 찍어줄 수 있는 선수긴 하니까 뭐 그 정도 기대치라고 보시면 되고 홈에서 조금 더 잘 던지긴 합니다. 반대 선발은 타치코타가 나오고요. 니오넴이 야심차게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 제2의 다르비슈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올 시즌 4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전부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팀들을 만난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세이브, 그리고 지바롯데 2번, 야쿠르트 1번 이렇게 만나기는 했는데 올 시즌 4경기에서 3승 무패, ERA가 0.34, 그리고 소위
그 신인들의 오픈발 두 경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감이 꽤 있고 세부적인 데이터도 꽤 좋아요. 볼넷 삼진 비율 압도적이고요. 피안타율도 굉장히 낮아.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팀들을 만나 봐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젊은 선수기 때문에 원정에서 어떨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대치가 있는 건 확실하고 볼발도 되게 좋긴 좋습니다. 예. 요미우리 홈에서 빠따를 조금 치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또 빠따가 좋은 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치코타도 오늘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교류전이 특히나 이제 홈 팀들 승률이 아주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6월 달에 홈팀이 전 경기 승리를 거둔 경기가 이번 달에 벌써 4번인가 그렇거든요. MPB가. 그 정도로 이제 홈팀들이 좀 좋기는 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점이 약간 있다. 센트럴 리그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퍼시픽 리그가 지난주에 홈에서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요미우리도 어느 정도 좀 비벼볼 만한 왁구 정도는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니오넴의 기세가 워낙 좋은 것 같다. 니오넴 승에 5.5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노우에 하루토가 조금 던져줄 거다라는 기대를 한 거죠, 저는. 다음은 야쿠르트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지난주에 이제 원정 6경기를 치렀고요. 야쿠르트 원정 승률이 정말 답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많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1승 5패를 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건 빠따는 좀 쳤어요. 요즘 야마다 이 아저씨도 이제 할배 쪽으로 가는 라인인데 야마다 양반이 조금 쳤고 오스나 산타나 그래도 최근에 타격감이 꾸준하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들이 조금 좀 치고 있다는 부분은 뭐 그래도 긍정적. 다들 아시겠지만 야쿠르트는 그래도 홈에서는 좀 덜어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 홈에서는 11승 15패 마이너스 4개. 근데 홈에서는 약간 기본빵은 한다. 라쿠텐은 최근에 이제 4연승을 거뒀고요. 이 4연승 기간에 최근 3경기를 보시면 사실 라쿠텐이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게 한신전이었죠. 그리고 전부 한 점차 승리였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라쿠텐 필승조가 많이 헐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한 점차 승리를 3번이나 거뒀다는 거는 승리를 당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근데 저는 라쿠텐을 그래도 조금 좋게 보는 요소는 야수진들의 구성은 그래도 좀 기대가 좀 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신핑 친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무네야마 루이 이 친구죠. 그리고 전체적인 빠따는 그래도 왁구가 괜찮아. 무라바야시 코브가타 아사무라 최근에 복귀한 오고 용타들만 조금 쳐주면은 타순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올 시즌 또 이제 아주 기대되는 신인이 무네야마루이 뭐 타츠미는 올해 조금 아쉽죠. 그래도 이 양반은 뭐 올라올 양반이고 전체적인 야수진의 왁구는 나쁘지는 않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용타만 조금 터져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필승조 라인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노리모토 후지라 셋업 라인은 조금 좀 불안하긴 하다. 자, 오늘 선발은 타키나카 히로토시가 나옵니다. 야쿠는. 죄송합니다. 시즌 출발은 나름대로 좀 괜찮아서 뭐 콜스풀 찍어주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타키나카 히로토시인데 역시 오래 못 가죠. 이 양반 구위도 좀 구리고 진구에서 선발 로테를 돌기에는 저는 좀 애매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장난질을 좀 잘하는 그런 친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성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최근 4경기 5경기 연속 조털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슬쩍 좀 잘 던질 만한 타이밍이 한번 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시즌 초반에 잘 던졌을 때는 뭐 요코하마, 요미우리 상대로 콜스풀 이렇게 좀 찍었으니까 한 번씩 뭐 잘 던지니까 슬슬 한번 잘 던질 때 안 된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기대치가 저는 너무 낮기는 해요. 구위도 약하고 변하고 장난질을 좀 해야 되는데 말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대 선발은 야후레가 나옵니다. 야후레는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오늘 공을 던지게 되겠죠, 그죠? 이 양반이 작년에서 이제 야쿠르트에서 뛰었고 작년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죠? 130이닝 던지면서 3.34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 근데 사실 기록보다 실제로 보면 더 못하기는 했어, 기록보다.
얘가 3.34밖에 안 돼. 한 4점대, 5점대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작년의 피칭이긴 했고요. 근데 사실 기록을 뜯어보면 아주 뭐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예, 진구구장을 홈으로 쓰는데 3점 초반을 찍었다. 그러면 아주 못한 건 아니거든. 음. 어쨌든 작년에 진구에서 11경기를 던졌고요. 3승 3패. ERA가 3.61로 진구에서 성적이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최근 두 경기는 좀 별로긴 합니다. 일단 선발의 왁구만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야우레가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타키나카가 최근에 좀 조털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쓱 잘 던질 타이밍이 좀 됐다는 생각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점들이 약간 거슬리는 대목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야쿠르트도 이제 홈에서 한 번씩 좀 덜어 이기는 팀이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그래 5할 승률은 찍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쿠텐도 뭐 지바롯데 야쿠르트급은 아니지만 이 양반들도 거의 똥에 가까운 녀석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똥대똥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 다 좀 고만고만한 것 같아. 최근 기준으로 두 팀 다 빠따를 얼추 치는데 뭐 빠따 비슷. 선발은 그래도 저는 뭐 야우레가 조금 낫다 뭐 그 정도. 불펜 고만고만. 음. 전체적으로 좀 고만고만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라쿠텐이 살짝 낫기는 합니다만은 또 야쿠르트 홈발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똥대똥은 역배가 제 맛이야. 야쿠르트 역배 프렌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리그를 이렇게 쓱 보면요, 여러분들. 제일 처져 있는 팀이 이제 야쿠르트하고 지바롯데죠. 압도적으로 처져 있고, 그죠? 그 위에 이제 중간동이 하나 있는데, 중간동들이 누구냐면 라쿠텐하고 저기 주니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혼전이고. 자,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고 자리하시고. 요코하마는 진짜 최근에 그 빠따가 너무 못 쳐요. 그죠? 빠따를 못 칠 만한 스쿼드가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뉴욕 양키스도 빠따를 못 치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러다가도 이제 뭐 타격감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역시 뭐 빠따 왁구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일단 올 시즌에 오스틴이 좀 부진하고 있는 게 부진에 이제 전체적인 빠따가 한 번씩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빠따는 여전히 뭐 기대치가 있다. 계속 못 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세이브는 지난주에 홈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한신 꿀을 빨았고 주니치 꿀도 빨았고 5승 1패로 홈에서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번 교류전에서 홈팀들이 승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다. 원정팀들이 승률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코하마도 원정 6연전 치르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 일정이고. 선발은 바우어가 나옵니다. 바우어는 정말 기복이 심하죠, 그죠? 이 친구 뭐 잘 던지는 경기든 약간 이토이롬이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해. 근데 이토이롬이보다는 급이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이토이롬이도 이닝도 엄청 잘 맞고, 잘 던지는 경기들은 막 7-1, 8-1 막 이렇게 찍어버리죠, 그죠? 완투 완봉도 좀 덜어 해버리고. 조 터지는 경기는 런 포함해가지고 3, 4점 그냥 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소프트, 이토이로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바우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12경기 등판을 했는데, 일단은 이 친구 지금 제일 문제가 커맨드 문제하고 장타, 런, 이런 이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런을 좀 체크를 해보면, 홈에서 8경기 등판해가지고 런이 4방이에요. 2경기당 하나꼴로 맞고 있죠. 원정 경기에서는 4경기에서 4방을 토대로 맞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조금 좀 나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홈에서는 ERA가 2.36, 원정에서는 ERA가 5.47. 일단 요거도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구장이라서 뭐 장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펜스가 일단 높이가 높긴 높아요. 그죠? 뭐 그런 영향. 홈에서는 조금 좀 괜찮았다. 뭐 그 정도인데 별로 좀 신뢰가 안 가는 양반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죠? 반지 선발은 이제 이마이 타치야가 나오고요. 이마이는 지금까지 뭐 압도적인 시즌을 좀 보내고 있죠. 근데 직전 경기에서 좀 시계 한번 좀 털렸다는 부분이 약간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요. 이 경기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는 이마이가 볼질을 안 했어요. 이 경기에서. 이마이가 원래 저 터지는 경기들의 특징이 볼질이 많은데 이 경기에서는 볼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피안타 8개, 피홈런 하나 포함해가지고 오자책을 내줬다. 히로시마 원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볼질이 이슈가 있는 선수가 오늘 요코하마 스타디움 처음 가는 공식적으로 처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좀 거슬리기는 해요. 예, 원정 성적이 뭐 아주 엄청나게 나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볼질 있는 이슈 있는 선수가 첫 원정을 간다. 이런 부분 약간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선발 기대치는 역시나 뭐 이마이가 조금 낮기는 한데 이마이도 직전 경기 좀 크게 좀 터진 부분도 조금 좀 거슬리는 대목이라고 좀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우어가 홈에서가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부분도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했을 때 저는 그래도 세이브가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합니다. 세이브 승에 5.1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치 대 오릭스. 주니치 역시 지난주에 이제 원정 6연전을 치렀었고요. 예, 라쿠텐 원정에서는 2승을 좀 거두면서 그래도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세이브 원정에서는 이제 저득점 끝에 1승 2패 루징하면서 5할만 딱 맞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릭스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예. 지지난주에 한신 원정 가가지고 수입 맥없이 수입을 좀 당했었는데 지난주에는 홈 6연전 5승 1패 요코하마 요미우리 만나가지고 빠따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쳤어요. 그죠? 쿠레바야시가 최근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좀 했었는데 경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반이 간판이기 때문에 주전 유격수고 중심 타자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좀 좋아요. 요즘에 좀 내동 안 보이던 문해가 최근에 좀 나와가지고 또 4안타 까기도 하고 전체적인 타격감은 괜찮다. 괜찮다. 자, 오늘은 주니치가 또 강점을 보여주는 반테린 돔에서의 경기라는 거. 자, 오늘 카일 뮬러가 나옵니다. 이 선수가 시즌 딱 두 경기, 첫 번째 두 경기에서 이제 반테린 돔에서 피칭을 했고요. 이 경기는 둘 다 잘 던졌습니다. 요미우리 히로시마 상대로 1실점, 1실점 한번 잘 던졌고, 이 반테린 돔은 아무래도 극단적인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5경기는 전부 원정에서 던졌는데, 원정에서 3경기는 패전, 최근 2경기는 괜찮았다. 이 던지는 걸 보면 좀 저는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 일단 장점이라 할 만한 거는 큰 키하고 타점이 좀 유니크해요. 저 팔이 길기 때문에 키도 2m가 넘고 팔도 아주 길기 때문에 좀 그런 유니크한 팔 각도가 일단 낯설음을 무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팔 각도를 일단 가지고 있다. 실제로 올 시즌 처음 만난 팀들 상대로는 다 잘 던졌거든요.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저 터졌단 말이야. 요미우리 두 번째 만났을 땐 4이닝 5실점. 히로시마 두 번째 만났을 땐 3이닝 6실점으로 저 터졌다. 일단 오릭스를 처음 만난다는 장점은 있긴 한데 전체적인 공의 구위도 좀 별로 같고 변화구도 이렇게 매서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친구. 일단은 뭐 낯설음이 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테린 돔이니까 어느 정도 좀 던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오릭스도 지금 빠따가 좀 매섭기 때문에 실점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기본적으로 삼진은 좀 잘 뽑히고 있는 건 긍정적이나 피안타율이 좀 많이 높긴 합니다. 반대로 아즈마가 나옵니다.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제 1군에서는 3년차? 4년차인가 그렇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1군에서 100이닝도 넘게 던지고 포텐을 좀 보여줄 만한 시즌들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돼요. 아직까지 100이닝 넘긴 시즌이 없고요. 근데 작년, 재작년 모두 가능성을 확인하기에는 그래도 충분했다. 재작년도 1.99 찍었고 작년에도 2.61 찍으면서 괜찮았다. 근데 올해도 뭐 시즌 출발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확실히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좀 보여줄 때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해요. 올 시즌 복귀해가지고 3경기 등판했고요. 첫 경기에서는 1.1이닝 3실점, 두 번째 경기에서는 5이닝 1자책,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7이닝 무실점 1피안타, 완전히 꽉 피칭을 해버렸죠. 그래서 경기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 경기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겠죠. 그리고 로테 조정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즈마 역시 뭐 주니치가 홈에 가면 빠따를 조금 더 치기는 하는데 아즈마는 그래도 기대치를 조금 올려볼 만하지 않나. 이 친구 볼은 진짜 좋긴 좋거든. 이제는 좀 1군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될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선발은 둘 다 좀 기대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즈마가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니치가 홈발 잘 받는 팀이기는 한데 저는 뮬러가 조금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 첫 등판이라서 뭐 깜짝으로 뭐 잘 던질 수도 있고 반테린돔은 누가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장이기 때문에 뭐 잘 던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저는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4.5 오바에 오릭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인데 지바롯데. 한시는 긴 연패에 빠져 있죠, 지금. 그죠? 연패를 하는 과정이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그죠? 불펜이 지금 한 점 차 경기도 너무 많이 패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안 좋은 배경을 보시면은 불펜 필승조가 너무 무너지고 있죠. 그죠? 제가 최근에 언급드린 부분들 이시가 머리에 타구를 맞고 이탈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필승조가 좀 헐거워졌어요. 근데 마무리가 원래도 구린 팀이라 가지고 불펜 쪽에서 사고가 났고 최근에 뭐 수비에서도 실책도 좀 덜어 있었고 빠따는 앵간히 좀 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위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한신입니다 지금. 그죠? 세이브 원정 라쿠텐 원정 가서 전패하고 왔고요. 이제 홈으로 하루 쉬었고 홈으로 돌아오니까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는 하죠. 그렇다. 지바로 때는 이제 홈에서 히로시마 야쿠르트 상대로 이제 위닝을 거뒀다. 일단 지바로 때는 빠따가 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홈에서 조금 더 빠따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죠, 그죠? 일단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주전들을 조금 빼고 뉴페이스들 위주로 좀 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빠따를 좀 잘 치기는 해요. 야마모토 다이토. 이 친구가 직전 경기에서 런을 2개를 깠다. 근데 지바로 때도 원정 가면은 조금 좀 아쉬워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원정에서는 최근 6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도. 그냥 6연패인 한신과 원정 6연패를 달리고 있는 지바로 때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선발은 사이키로토가 나옵니다. 사이키로토는 최근 6경기 동안 실점이 아예 없어요. 실점도 없고 자책점도 없고. 그거를 5경기, 6경기를 늘려보잖아요. 6경기 동안 실점이 딱 1점입니다. 사이키로토가 궤도에 올라온 지가 조금 됐는데 정말 꾸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말 잘 던지고 있어요. 6경기 동안 실점이 딱 한 점이니까. 근데 이 구간에 볼질이 좀 꾸준하다는 부분은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키는 근데 원래 좀 꾸역투 장인이긴 해요. 그죠? 얘도 경기를 보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볼넷 주고 꾸역꾸역 맞는 게 은근히 좀 많기는 많고요. 뭐 사이키는 다카시로토에 비교하면은 정말 뭐 꾸준하게 잘 던져주는 선수기는 하죠. 최근 3년 동안 계속 1점대 찍고 있는 선수니까. 그렇다. 최근 6경기 동안 실점이 딱 1점밖에 없다. 지바로 때는 교류전에서 작년에 한번 재작년에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둘 다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둘 다 당연히 승투가 됐고요. 최근 6경기 동안 무결점. 상대 전적 뭐 한 번씩 만난 거라서 많이 참고하기는 그렇지만은 너무 압도적으로 잘 던지긴 했거든요. 그죠? 교류전에서 딱 2번 만나서 둘 다 완봉을 거뒀다. 저 오늘 지바로 때는 사실상 불펜 데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무라, 유토 이 선수 올 시즌 작년에 입단을 해가지고 올 시즌에 데뷔한 신빙 친구고요. 올해 이제 불펜에서 이닝을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펜에서 19.2이닝 동안 ERA가 2.75. 불펜 성적이면 그래도 선발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불펜은 샘플이 조금 더 적고, 그리고 좀 더 세게 던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뭐 작은 샘플이긴 한데 성적이 이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젊은 투수들 특유의 오늘 이제 선발 데뷔전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 특유의 그 영웅 만들어주기 문화. 그래서 뭐 심판들이 좀 잘 잡아주고 뭐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신 지금 지바롯 때 같은 경우에는 불펜도 굉장히 좀 구려요. 불펜도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 불펜 데이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한신 정말 뭐 답이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바롯 때도 지금 원정 6연패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류전에서 홈팀 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연패를 못 끊으면 뭐 언제 끊겠습니까? 저는 한신 뭐 마행 보고요. 5.5 오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이 별풍선을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일정에 맞게 쪽지로 좀 넣어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스티비 다시 보기,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하고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한 달짜리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히로시마 대 소프트뱅크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지난 원정에서 역시 이제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죠. 2승 4패로 좀 좋지 않았고, 마지막 경기가 좀 충격이 좀 컸죠. 그죠? 이 경기가 니온의 원정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뒤집혀가지고 패배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은 후유증이 좀 있을 법한데, 그래도 하루 쉬었다는 건 좀 괜찮을 수 있죠. 여기 감독님이 헌을 진짜 좋아해, 그지? 헌을 이날도 이제 마무리 비슷하게 좀 썼는데 이 양반이 조 털렸고, 그리고 연장 가가지고 쿠레바야시도 런 맞아서 바로 사망. 홈으로 돌아오니까 좀 나을 수는 있겠죠. 홈에서 워낙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자, 오늘 소뱅은 요즘 뭐 빠따가 좋아요. 그죠? 빠따가 좋아가지고 홈에서 4승 1무 1패. 좋은 성적을 찍고 이제 원정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소뱅이 요즘 빠따가 굉장히 매섭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빠따 밸런스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로시마 감독이 약간 원래 믿음의 야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투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야구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털리고 바꾼다. 그거에 전형이기는 해요. 히로시마 감독님이. 우리 아라이 감독국께서 꼭 저 털리고 바꾸는데 유명하신 분이긴 해. 참 불펜진도 양도 많고, 좀 양과 질이 좋은 팀이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강철 감독이 히로시마 감독 맡으면 여기 진짜 우승할 것 같거든요. 일본 야구는 불펜 쥐어짜는 야구를 잘 안 하는데, 이강철 감독이 불펜 히로시마 가서 쥐어짜는 야구 하면은 뭐 내년에 뭐 수술이 하겠지. 수술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승해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 불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올해 뭐 쿠레바야시가 조금 아쉽고 하긴 하지만 뭐 자원 불펜들도 아주 좋죠. 네, 모리우라, 그리고 뭐 호리에 주냐. 요즘 그 털보 우원들도 좀 잘 던지기도 하고. 오늘 선발은 타마무라 쇼고가 나옵니다. 타마무라 쇼고 요번 교류전 첫 경기는 지바로 때 원정이었고요. 5.1이닝 4실점 7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고, 제가 교류전 들어갈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히로시마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약간 거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퍼시픽 리그가 타자가 더 세기 때문에 이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퍼시픽 리그 빠따 만났을 때 조 터지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투수가 약간 센 리그고 빠따가 약간 센 이제 퍼시픽 리그잖아요. 그래서 뭐 첫 경기는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소뱅이 요즘 빠따 밸런스가 아주 괜찮은 팀인데, 그리고 요즘에 유독 자완상도 좀 잘 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마무라 쇼고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제구가 진짜 1빠따인 친구죠. 약간 카토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구위는 진짜 별로야. 140 초반 나오는데, 근데 이 양반도 진짜 제구력 하나만큼 끝내주기 때문에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좋다.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팀을 좀 잘 만났다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이 런 많이 나오는 구장 가잖아. 그런데 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런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장이죠. 마스다 줌줌은. 그런 점들이 좀 있긴 하다. 올해도 피홈런이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도 피홈런 3방밖에 안 맞았습니다. 어찌됐든 소뱅 상대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마무라 쇼고는. 반대 선발은 아리아라 코에이고, 아리아라 코에이의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아라 코에이가 약간 좀 이슈가 있는 키워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낮 경기에 조금 약하다. 저는 이제 뭐 낮 경기 데이터를 특별하게 좀 많이 보고 이렇게 챙겨보진 않는데, 낮 경기에 유난히 약한 케이스예요, 아리아라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리아라가 야외구장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뭐 홈구장을 돔으로 쓰는 투수들이 이 야외구장 갔을 때 조금 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덜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리아라 코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아리아라도 구위가 떨어지고 런을 많이 맞는 타입이라 가지고 이 일본 야구장의 야외구장들의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바람이. 그죠.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야구장들이 바다 근처에 있는 야구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그래서 아리아라가 야외구장에서 약간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한다. 뭐 그 정도. 최근에 폼이 약간 회복세에 있는 아리아라기는 한데, 직전 경기 7이닝 2실점 잘 던졌죠? 잘 던졌지만 피안타를 또 10개 두드려 맞았고요. 근데 최근에 삼진 페이스가 조금 살아난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 근데 여전히 피안타가 많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원정을 가야 된다는 부분들, 히로시마가 뭐 타격감은 꾸준히 괜찮다는 부분들에서 아리아라도 역시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두 선발 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당연히 오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바 쪽에서 거슬리는 거는 아리아라예요. 아리아라가 최근에 삼진 페이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팩트거든. 최근 두 경기 콜스풀 찍었고, 이 부분이 조금 좀 거슬리는 요소기는 한데, 그래도 오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승패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 그죠? 선발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발들이고 둘 다 조털릴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긴 한데, 이렇게 좀 고민스러울 때는, 그래도 저는 뭐 역배나 홈 쪽으로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특히나 히로시마는 또 홈발도 좀 잘 받는 팀이기도 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교류전은 홈팀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울 때는 홈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좀 가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역배 5.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B 6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